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물뚝심송의 Not Today. 이드송 아란치스 두 나시멘투 포르투갈어입니다. 네. 이분은 브라질의 축구 선수고 선수명은 펠레죠. 네. 펠레라는 애칭으로 유명합니다. 10대 첫 출전에서도 월드컵에서 브라질에게 우승을 안겼고요. 그리고 수많은 전설적인 기록을, 우리가 바나나 킥을 알고 있었던 그 킥을 사용해서 골을 넣기도 해서, 하여튼 축구에 관한 거의 모든 전설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선수 끝난 다음에는 그분이 발언했었던 예측이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데서 펠레의 저주란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66년 월드컵에서 브라질 대표였던 펠레가 우리는 우승하기 위해 여기 왔다 했는데 졸전을 거듭해서 탈락했죠. 평론계 펠레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지만 사실은 내용을 따져보면은 이 펠레의 저주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방송, 오늘은 대단한 예언을 또 최근에 하셨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얘기 좀 듣고 오죠. 예.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네, 출래불사춘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어도 있습니다만 봄은 봄입니다. 정말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분명히 잘만큼 잤거든요. 그런데도 피곤해갖고는 이러고 있어요. 네, 마치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것처럼 나른함이 온몸에서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계절은 이렇게 정직합니다. 그러나 아지랑이고 나발이고 나른함도 자시고 지금 선거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에서 선거라는 것은 말이죠. 정말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뭐라 그러나 거의 마약과 같은, 어떤 사람이 기자가 말이죠 물어봤대요. 어떤 사업가한테 당신은 돈도 많고 뭐가 아쉬워서 국회의원을 그때 했냐고. 아니랍니다. 사업을 할 때는 관계 공무원한테 5, 6급 공무원한테도 굽실굽실 돼야 되지만 국회의원이 되니까 지역의 검사장까지 와서 굽실굽실 되더라.
그러면서 옛날이요 하면서 입맛을 다시더라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늘려야 되겠죠? 줄이면 절대로 안 되겠고.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렇습니다. 물뚝심송의 나투데이 몇 주 연속 나투데이가 아니라 투데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물뚱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좋은 봄날에. 네. 오프닝 자체를 왜 물펠레 이야기? 죄송합니다. 사실은 요즘엔 심지어 네. 멘션으로 물펠레까지도 괜찮은데 물문어. 문어의 저주 뭐 이런 겁니까? 문어에 예언하는 문어 있잖아요. 뭐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확실한 것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물펠레 예언을 할 때는 네. 끝에 꼭 물펠레라고 써요. 그 아닌 건 제가 진짜로 하는 예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화제였던 그 글은 예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여태까지 정세를 분석하는 관점을 소개해드린 거니까. 네. 딴지일보에 글을 올리셨죠? 네. 크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죠.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SNS로 인해서 익숙해진 그런 손가락 동지들, 예. 이들의 정서가 아닌 전 국민적인 그런 시야로 본 지금의 그 선거판이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러죠.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유권자의 숫자는 4천만 명입니다. 네. 그럼 4천만 명에서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 중요한 것인가? 네. 이런 어떤 현실의 실체를 직시하자. 뭐 이런 입장에서 제가 그 관점을 만들어 본 겁니다. 네. 예. 그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고. 그렇죠.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보니까 바보들의 SF예요. 예. SF는, 예. 제가 SF 이 방송을 하면서 SF에 대한 관점을 새로 가지게 됐거든요.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철학이 깃들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SF는 기본적으로 소설이죠. 네, 소설입니다. 물론 영화도 있고 애니도 있지만 다 소설의 범주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소설이라는 것의 특징은, 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징은 허구입니다. 허구. 픽션. 네. SF는 사이언스 픽션인 거죠. 네. 예. 허구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 그럴싸해야 한다. 그럴 수 있다. 네. 라는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나투데이 방송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 모든 이야기를 다루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있었거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다룬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SF 중에도 과거의 일을 다루는 SF가 있습니다. SF는 다 미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과거의 일을 다루는 것 중에서 주요한 장르는 대체 역사죠. 대체 역사. 이 얘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대체 역사를 얘기하더라도 어떤 분기점이 발생하면서 거기서 우리의 과거와 다른 선택이 벌어지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순차적인 결과들. 그거를 보통 영어로 이제 컨시퀀스라고 부르죠. 예. 컨시퀀스가 설명돼야 되는데 이게 그럴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야, 거기서 그게 왜 그렇게 되나? 뭐 이렇게 되면 벌써 스토리 전개가 망가진 거죠. 이거. 이게 예. 과거 SF 얘기하니까. 예.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죠? 코난. 예. 미래소년 코난 말고. 예. 코난. 그리고 또 하나는 아틀란티스입니다. 아틀란티스. 예, 특히 아틀란티스는 저 어렸을 때 읽으면서, 야, 이거 실제 있었던 일 아닌가. 그러니까요. 라고 그렇게까지 착각을 했었죠. 예, 아틀란티스하고 무대륙, 이 두 그렇죠. 사라진 대륙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죠. 네. 예. 그런데 SF가 아니고. 네. 이 사실이 아닌 이런 이야기들. 네. 어떤 맥락을 가진 호구, 픽션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꽤 많이 만들어지고 회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서 회자라는 것은 날고기 회자에 구운 고기 자자입니다. 회자. 이게 생선회하고 바베큐라는 뜻이죠. 그래요? 예. 사람들 입에 널리 오르내리면서 씹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고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군요. 날고기 회, 구운 고기 자입니다. 회자. 예, 그렇게 널리 회자되는 것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데, 예.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네. 가장 쓸데없는, 생산성이 없는 것이 바로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예. 오늘의 제목, 바보들의 SF는 바로 이 음모론 이야기입니다. 야, 제목이 주는 그런 임팩트가 꽤 있네요. 예. 그 제목을 저는 오늘 제목을 이것이 음모다. 네. 라고 잡았고,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이 음모론 얘기를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제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네. 굉장히 남사스러운 얘기였는데.
아주 옛날, 2000년대 초반에. 예. 이제 제가 이거를 다시 보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고 막 그랬는데 못 찾았어요. 네. 딴지일보가 워낙 서버 관리가 부실해서. 그런가요? 과거 기사가 없는 게 많아요. 거기다 심지어 한 몇 년 치는 또 해킹해서 날아가기도 하고. 관리가 부실해요? 상당히 부실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방송국도 참 관리가 부실해요. 부실한 데가 많죠. 네. 사람 중에서 하체가 부실한 사람도 많고. 그 기사 중에 이제는 사라져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걸 작성하면서 막 찾아봤는데, 음모론의 구조나 음모론의 진행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꽤 자세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니까 이것이 음모다. 예.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네. 그 사진 짤방을 하나 딱 붙여놨는데, 네. 실제 그 꼬불꼬불한 털을 뽑아서 백지 위에 잘 늘어놓음으로써 글자를 썼어요. 음모. 참 딴지일보스럽네요. 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이 음모 맞잖아요, 이게. 네. 설마 총수가 쓴 글은 아니겠죠? 그 딴지 모 기자가 쓴 글이겠죠. 예. 아마 그 기자가 현존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그런 음모와는 관계가 없고, 네. 음모론은 이제, 실제로 지금부터 얘기할 음모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음모론은 맞습니다. 음모론이 언제 생기는가? 이 음모론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따져봤어요. 네.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정확한 진실, 누구도 반박하기 힘들고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음모론이 안 생깁니다. 명확한 거죠. 그렇겠네요. 예, 제가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었다. 네. 명확하다면 네. 짬뽕 먹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음모론 생길 리가 없죠. 네. 예. 진실. 냄새를 맡아보면 되는데. 냄새를 맡아보면 네. 진실이 밝혀지면 음모론이 설 땅이 없습니다. 네. 음모론은 특히 아주 교묘하고 그럴싸한 맥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명쾌한 현실 앞에서는 무력해져요. 명쾌한 현실 앞에서. 예. 그 음모론의 특성상 이제 입에서 입으로 예전 같으면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별로 조회수 안 나오는 으슥한 게시판에 올려지고 익명으로 올려지고 그게 퍼날라지면서 퍼집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게 퍼날라지려고 해도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면 재미가 없어요. 야, 유언비어랑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군요. 뭔가 네. 숨겨진 진실이 있어야 음모론이 발생할 토대가 생긴다. 예. 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네. 두 번째 조건은 이해하기 힘들고 아주 기괴한 사건, 사람의 상식에 벗어나는 사건. 이런 사건일수록 그 부수적인 효과로 음모론이 잘 생깁니다. 네. 아주 막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건,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전혀 음모론이 발생을 안 해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항상. 네. 너무 일상적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특이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문법에 맞는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 그렇죠. 이건 인공지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사례에 맞는 발언을 네. 하셨습니다. 네. 특이하니까. 네, 기괴하잖아요. 특이하니까. 예.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로스웰의 외계인 음모론이 이런 케이스입니다. 기괴한 일이죠. 뭐 밭에 뭐가 잔해가 막 떨어졌는데 보니까 시체도 있었고 시체가 뭐 10살짜리 애들 사이즈의 키를 가졌는데 머리는 되게 크더라. 뭐 이런 게 그게 뭐야? 뭐 이상해요. 사람들이 신기해하니까 음모론이 발생하는 거예요. 연방정부에서 그걸 수거해 가서 숨겼다. 예, 숨겼다. 예. 이런 외계인이 등장하고 막 이러는 기괴한 음모론은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면 그 흥미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씁니다. 그러면 산업이 돼요. 로스웰이라는 그 고장은 이 로스웰 외계인 음모론 하나로 일종의 산업화가 됐어요. 관광지가 돼가지고. 그래요?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야, 경제 유발 효과 대단하네요. 네, 그 로스웰에 있는 기념품 가게에 가면 그 외계인 인형들이 쫙 피규어가 쫙 있고. 뭐 비디오 테이프도 막 팔고. 멋있네. 사실상 이제 로스웰의 음모론은 완전히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거 뭡니까? 그 비디오 유명했던 거, 그 비디오 다 조작이었던 거. 조작이었고. 그 인형 만든 사람도 나왔고. 사기극이잖아요. 예, 완전 사기라는 게 나왔는데. 그 로스웰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사기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건 음모론은 아닐지라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네스호. 예, 그런 거죠. 영국에. 거기 있는 그 괴물을 네시라고 하면서. 네시. 예. 그거 사진 찍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고, 여기가 네스호입니다. 네네. 사실 볼품없는 호수거든요. 네. 예. 똑같은 거죠. 로스웰. 미국에 있는 게 그냥 지방 도시예요. 네. 작은 도시인데, 다른 산업이 없고, 다 로스웰 외계인 관련, 피규어, 그 취미가들을 위한 무슨 거래처, 뭐 이런 것만 있어요. 자기 고장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발로였을까요? 이제 로스웰의 음모론이 없어지면, 로스웰이라는 도시가 망합니다.
그렇군요. 없앨 수가 없어요, 이제. 안 됐습니다. 예.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 음모론,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예. 예. 딴지일보에서 아주 이거는 굉장히 자세하게 다룬 바가 있고. 예. 그렇지만 어찌되었거나 60년대 말의 세상에는 사람이 자기들이 만든 우주선, 비행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서 착륙을 했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왔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기괴하고 신기한 사건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근 지금 5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주 옛날인데. 예, 예. 당시의 사람들, 그때는 뭐 컴퓨터 같은 것도 일반인한테 없었고요. 뭐 휴대폰도 없었고, 자동차도 막 낡은 자동차 있었고, 막 그런 앤틱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달에 갔다 왔다고?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이게 바로 음모론이 발생한 토양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것을 현지에서 해설하던 젊은 과학자. 예. 일약 스타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고 조경철 박사. 그렇죠. 예, 이분이 스타가 된 건 그냥 무명의 그 유학생이었는데, 유학하는 그냥 그 과학자였는데, 현지에서 아폴로 11호 달 착륙을 우리나라 방송을 통해서 해설하고 그러면서 유명해진 거거든요. 흔히 그 역사적인 TV가 발명된 다음에 역사적인 이벤트를 얘기를 할 때, 앞순위에 있는 게 바로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순간을 생방송을 전 세계에 한 거죠. 네. 이것은 나한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게는 거대한 발걸음이죠. 닐 암스트롱. 예. 근데 이런 것이 모두 조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얘기. 의혹이 무수히 많이 제기가 됩니다. 네. 수십 가지를 넘어서 몇백 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그렇듯해요. 이게 일단은 좀 그럴싸합니다. 왜 저러지? 진짜 달이 아닌가 보네? 어디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음모론이 막 퍼졌는데, 사실 이 음모론은 제기된 모든 의혹은 나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반박이 됐습니다. 네. 실제 상황을 나사가 다 알려줬어요. 네. 그리고 사람이 달에 갔다 왔다는 것은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흔히 설명하는 증거는, 아폴로 11호도 했고, 그 뒤에 달에 한 번만 간 거 아니거든요. 네. 몇 번 갔는데, 그 뒤에 간 우주선들도 달에 착륙해서, 거기에 거울을 설치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예. 그 달 표면에 있는 거울에 레이저를 쏴요. 그 레이저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걸 측정해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미터급 이하로 정밀하게 측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달까지의 거리가 계속 변하거든요. 조금씩은 변한다. 예. 심지어 이 레이저를 이용한 달까지의 거리 측정 실험을 미국에서 몇몇 고등학교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네. 고등학생들이. 네. 사람이 안 갔으면 거기 거울이 왜 있습니까? 그렇군요. 달은 굉장히 반사능이 약한 땅이라서 그냥 땅에다 레이저를 쏘면 거의 반사가 안 돼요. 측정이 안 됩니다. 태양빛 정도가 가야 노랗게 보이는 수준이니까. 네. 거기 거울에다 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달에 갔다 왔다는 증거 충분하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게다가 뭐 운석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달에서 가져온 돌이다. 이거 네바다에서 갖고 온 거 아니냐고, 이렇게 되니까요. 네. 하여간 아폴로의 달 착륙 조작설 음모론은 거의 모든 의혹이 다 풀린 상태인데, 네. 그래도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전 이런 분들을 지각생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SF로 간주할 수 있다. 네. 바보들의 SF다. 바보들의 SF. 예. 예. 세 번째는 약간 좀 슬픈 얘기인데, 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비극적인 사건일수록 음모론이 잘 생긴다. 음모론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잘 이용합니다. 사람이 슬픔에 빠지고 아주 큰 슬픔을 겪고 아주 큰 고통을 겪을 때, 그때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성이 약간 약해집니다. 네. 그런 구석을 파고드는 음모론들이 있어요. 이런 거 별로 이렇게 품질이 좋은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론 자체의 생명력은 굉장히 강하죠. 첫 번째로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게, JFK 암살 사건. 예. 예. 존 F 케네디가 암살됐을 때, 요즘 분들은 존 F 케네디가 어떤 위치에 있던 정치인인지 이게 감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진보적 상징이 되는 젊은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리고 미국 사회의 진보 계열의 운동이 JFK 암살 이후로 급격하게 쇠퇴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실망해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슬픔의 파도가 미국 전역을 덮쳤죠. 사실 비틀즈가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예. 이면에는 바로 케네디 암살, 그리고 케네디가 암살당한 다음에 미국인들의 심정에 구멍에 뚫린 그렇죠. 예, 우울함 이런 것을 일거에 날려주는 그렇죠. 그런 쾌거이기 때문이기도 했었고요. 케네디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세훈의 인물에 그렇죠. 예, 노무현 같은 도정 정신을 가진 그 정도 정치력이 있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한 칼에 해결해버릴 정도로 용기 있는 과감하고 결단력 네. 있고 협상력 있고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을 다 갖췄는데 심지어 바람도 펴요. 그래요. 아 이게 참 부인도 이쁜데. 예, 부인도 네. 엄청 네. 예쁜데. 네. 예. 아니 뭐 진짜 멋진 사람인데 죽었죠. 예, 그런 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예, 네, 그렇군요. 부인도 예뻤죠. 예. 네, 한번 던져봤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군요. 예. 근데 저는 이 JFK 암살 사건은 아직도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네. 정설은 이제 그 오스왈드가 죽였다고 돼 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오스왈드가 왜 죽였겠느냐. 예. 뭐 이런 음모론이 아직 남아있고요. 이것보다 더 슬픈 사건이 바로 9.11 테러 사건이죠. 아유, 엄청났어요, 정말.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네. 그 미국의 심장부에 있는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미국인들이 받은 충격은 이건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충격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9.11 테러 관련해서 음모론이 어마어마하게 널리 퍼졌죠. 실제로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 테러는 테러가 맞고 9.11 테러는 테러가 맞고 주범은 그 오사마 빈 라덴. 네. 그리고 미국 정부가 군대를 보내서 결국은 오사마 빈 라덴은 사살된 것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한때는 그 음모론이 정설의 위치를 차지한 적도 있었어요. 네. 즉, 9.11 사건 자체를 미국 정부나 유태인들이 주도해서 일으켰다라는 과격한 주장에서부터 직접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그 테러가 일어날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막지 않았다. 여러 가지 네. 그것이 여러 근거를 대죠. 네, 예를 들면은 거기에 있을 법한 예. 있었어야 해서 같이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 사전에 다 빠져나왔다거나. 예. 네. 이런 음모론들을 집대성한 마이클 무어의 화씨 9.11 네. 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고 또 딜런 에이버리 감독의 루스 체인지라는 영화도 있었고 근데 이게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길 권하는 건 좋은데요. 일단 정설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 오바마가 아닙니다. 네, 오바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예, 오버하지 마세요. 예. 네. 두 번째 당하는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이 일으킨 테러 사건이었고 오사마는 총살되었다라고 네. 보는 게 그 사건이 그렇게 종결됐고 음모론이 설 토양은 사실 없어진 게 맞아요. 그리고 음모론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인지 다큐인지 좀 애매한 그 마이클 모어의 화씨 9.11은 그 9.11 테러에 관한 음모론 주장보다 그것을 주도했다고 보여지는 부시 정권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네. 그 텍사스에서 석유 팔아 돈 번 석유 재벌인 부시 집안에서 부시가 어떻게 대권을 잡게 되는가. 이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것만 해도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모론의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지 말고. 예, 그냥 미국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네. 그런 걸로 본다면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네. 부시 정권이 왜 그렇게 호전적인가? 왜 전쟁을 일으켰는가? 또 9.11 테러를 이유로 애국법을 제정하고 급기야 이라크와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테러의 주동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왜 초기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는 빨리 빼줬는가? 네. 다 이 돈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거죠. 물론 약간의 편향성은 있고 음모론 부분은 틀린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사회 현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본다는 그 작품성 때문에 그 2004년도 칸 영화제에서 하필이면 우리나라의 올드보이를 누르고 황금종려상을 타게 되죠. 그렇군요. 마이클 모어의 화씨 9.11이. 네. 그때 올드보이는 이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고 말았습니다. 올드보이가 상당히 그 황금종려상 후보였는데. 네. 그만큼, 올드보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누를 정도로 작품성이 인정받았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 음모론을 다뤄도 네. 이 정도로 잘 만들면은 작품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진짜 SF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아. 예. 우리나라에도 비극적이긴 하지만 이런 케이스의 음모론이 발생하는 상황이 최근 두 건이나 있었죠. 하나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고 아하, 또 하나는 네. 이제 언급하기도 슬프지만 세월호 사건입니다. 두 가지 모두 아직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네. 너무 슬프고 참혹한 사건이라서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슬픔, 예, 이것을 이용한다. 그렇죠. 라는 측면에서 특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음모론의 발생 조건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적인 사건에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길 원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길 원하고 이해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해를 합니다. 의도가 개입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있다. 그러니까요. 예.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은 게 너무 싫으니까 네. 살아있다는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스탠 카라친도 예.
살아있고, 예. 그리고 장길산도 살아있다. 장길산이 사라졌잖아요. 이런 얘기들. 죽었다는 증거 없잖아. 네. 어딘가 살아있겠지. 예. 이런 얘기들. 예. 그런, 이 강렬한 소망이 음모론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유행하는 음모론의 90% 이상은 미국 정부나 미국 군대가 개입한 거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음모론을 군대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군대가 배후에 있다라는 음모론이 나온다는 거죠, 항상. 예. 실제로 이제 미국은 각 주별로 주정부가 있어서 미국인들은 자신의 주정부가 뭐 하는지는 어지간히 압니다. 근데 주정부들 위에 있는 연방정부가 뭐 하는지는 잘 몰라요. 맞아요. 군대도 한 단계 걸러가니까. 군대도 미국 군대가 있지만 주방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방위군은 또 주에 있는 사람이 곧잘 알아요. 근데 연방 군대는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CIA도 연방기관이거든요. 네. 저 사람들 맨날 비밀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뭘 하는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 또 그리고 뭐 FBI는 전설이죠. 레전드죠. 네. 에드가 후보. 예.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군요. 이 에드가 후보 FBI를 생각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약간 옆으로 세지만 그 액션 영화지만 재미있게 봤던 아주 옛날 더 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저도 재밌게 봤어요. 션 코너리와 그 니콜라스 케이지 나오는. 뭐 헐리우드식으로 나중에 통쾌하게 끝납니다만. 네네. 그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 약혼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우리나라 여성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인터넷상의 별명이 캐서방이에요. 맞아요, 캐서방. 그 영화 속에서 약혼녀와 즐거운 시간을 갔던 캐서방에게 전화가 옵니다. 딱 보니까 그 FBI예요. 직장이죠. 자기 직장이에요. FBI 직원이었으니까. 그 약혼녀가 전화 받지 말라고 그냥 끊으라고 막 그러니까 그 캐서방이 받아야 된다. 그 약혼녀가 아니 당신이 집에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 집에 없는 것처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때 니콜라스 케이지가 캐서방이 약혼녀한테 얘기합니다. 그들은 FBI다. 다 한다. 빠져나갈 구석이 없다는. 없다. 다 알고 있다 이미. 그러니까 이제 FBI는 산타 할아버지와 동급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또 그 영화 마지막에 션 코너리가 캐서방에게 자기를 구해준 대가로 이제 선물을 주거든요. 선물이 조그마한 쪽지에 메시지를 적었었는데 어제 한적한 마을에 있는 시골 예배당에 몇 번째 의자 왼쪽 다리를 잘라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리 속에 구멍이 있고 그 구멍 속에서 마이크로필름이 나와요. 근데 그 마이크로필름을 캐서방이 이렇게 쫙 꺼내서 보더니 그 자기 부인한테, 약혼녀한테 JFK를 누가 죽였는지 알고 싶어? 왜 난 이걸 기억을 하나도 못하지?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낡은 차 타고 신혼여행 막 가면서 그걸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션 코너리가 영국의 스파이였고, FBI 에드가 후보 국장의 비밀을 훔쳐서 마이크로필름에 담아서 숨겨놓은 거죠. 그것 때문에 션 코너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옥살이를 했고, 일생 내내 그 비밀을 이 캐서방한테 선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락이라는 아주 흔한 액션 영화에서도 이런 음모론을 그 양념으로 막 쓸 정도로 너무 흔하다는 겁니다. FBI는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들은 외계인 내용도 알고 있고 JFK를 누가 죽였는지도 알고 있고 다 안다. 근데 우리한테 안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섹시하네요. 결국 이제 미국인들은 연방 정부와 각종 연방 조직 그리고 군대들이 뭘 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대신에 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집단이라는 걸 압니다. 미국 연방 정부만큼 돈 많이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 군대 비용 2등부터 20등까지 국가가 쓰는 국방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한 돈을 쓰는 집단이 뭘 하는지 모르는데. 태양계에 있어서는 아무리 큰 행성도 그렇죠. 태양에 비하면은 정말 세 발의 피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괴한 일이 생기면 항상 그들과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운동할 때 요즘도 간혹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음모다. 모든 게 미국 탓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김종인이 그 더민주에서 하던 그 행태 이것도 어쩌면 미국의 음모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CIA 사주를 받아서. CIA 사주를 받은 간첩이다. 이렇게 하면 참 편해요. 마음 편하죠.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메이슨이 등장하는 음모론도 사실 프리메이슨이 연방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유태인이 등장하는 음모론도 유태인들이 연방 정부 또는 연방 준비 은행을 장악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프리메이슨까지 등장하면은 얘기가 완전 산으로 가게 되죠. 달 착륙도 미국 정부가 조작한 거고 로스웰 외계인도 정부가 숨기고 있고 그 미 공군이 관할하는 그 에리어 51 그 51 구역에는 외계인과 외계의 기술이 보관돼 있다. 저도 이거 근데 이런 건 제가 조사해 보지 않으면
그냥 믿게 돼요. 재밌어요. 아주. 예. 심지어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기반을 두고 이제 개그에 가까운 음모론도 막 나오는 게 인텔이 새로운 신제품 CPU를 만들어내면 이건 인간의 기술이 아니다. 외계인이 아마 인텔을 어디 본사 지하 사옥에서 채찍 맞아가면서 기술 개발하고 있다. 자기네 행성에 쓰던 기술을 갖다 주는 거다. 이런 음모론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재밌네. 이건 애교네요. 예. 이게 뭔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면 항상 정보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싶어지니까 네. 음모론은 그런 방향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생긴 음모론이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황우석 사건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10년 된, 예. 11년 된 얘기군요. 10년 이거. 됐네요. 네네. 2005년 말과 2006년 초. 말에 PD수첩이 처음 방영됐으니까 횟수로 11년째 돼가는 거네요. 이 황우석이라는 사람 한 명을 음해하기 위해서 교황청도 손을 잡고 네. 미국 정부도 손을 잡고 국내에 있는 기득권 세력, 즉 서울대 의대의 의사들이 손을 잡고 또 그리고 그때 이제 황우석을 게시판에서 비난하던 물뚝심송이라는 자는 교황청의 알바이며 황우석 연구의 문제점, 그 난자의 윤리성, 연구 윤리성을 지적한 MBC PD, 지금 저 뉴스타파에 계시죠? 그 최승호 담당 CP. 이분은 교황청의 사주를 받은 인물이다. 네. 뭐 이런 음모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황우석은 구국의 열정을 가슴에 품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석학인데, 네. 그리고 애국자인데, 그 사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 한 명을 제거함으로써 모두의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카르텔이 있다. 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나 왜 김어준 총수가 생각이 날까? 그런데, 맞아요. 그 최승호 씨 같은 경우, 오늘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어요. 바로 그 당시 청와대에 스텝으로 있으면서 황우석을 실드치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했었던 이 사람이 지금 더민주의 비례대표로 영입이 되었다.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확증 편향. 네. 이 확증 편향, 자기가 믿고 어떤 증거, 단서가 나왔을 때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더 비중 있게 채택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에 어긋나는 증거들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자기가 믿는 바가 훨씬 더 강화가 되거든요. 그게 거듭되면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자기를 속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의심을 못하는 거예요. 예. 이게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이 확증 편향 현상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완전히 기본적인 사람의 본성이니까 이 과학자들은 항상 훈련 받기를 내가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할 때 그 가설을 입증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 가설이 틀리다고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실험을 해야 된다. 자기 가설에 대해서. 이걸 제일 먼저 배웁니다. 이제 펠레 옆에 과학자들이 붙어 있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예. 언론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중요한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의 배경을 취재할 때, 근거를 찾을 때, 분명히 그 취재 내용을 알지 못하는 레드팀이 옆에 존재해야 돼요. 네. 중요한 사건이라면. 그래서 이 레드팀은 취재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결론을 부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이거 틀린 거잖아. 이거 잘못된 거잖아. 이 근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러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그런 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확증 편향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보도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얘기들은 이런 얘기일수록 정말 레드팀이 확실히 있어야 되겠군요.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근거를 더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뉴스타파를 믿는 편입니다. 여태까지 좀 근거가 없이 감정기 확증 편향을 갖고 보도한 전례가 뉴스타파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아마 굉장히 적었죠. 네. 예, 그리고 저도 약간 이런 얘기도 확증 편향이지만 그 나경원 의원 본인의 평소에 그 훌륭한 태도를 봤을 때 훌륭한 태도. 그 뉴스타파의 보도의 진위 여부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죠. 그러게요. 한국의 그런 이미지로 먹고 사는 그리고 모든 걸 갖고 있는 기득권의 대표적인 지적 수준이랄까 또는 행태라든가 살아가는 방식이랄까 자녀 교육법을 알려면은 그 중에 표본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경원일 거다라는 굉장히 훌륭한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샘플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훌륭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훌륭한 샘플이라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근데 그런 확증 편향을 거부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됩니다. 해당 사건에 관련된 어떤 부수적인 단서가 나타나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이 믿는 바를 입증해 주는 것 같은 단서는 확실하게 채택하고 널리 알립니다. 네. 근데 자신이 믿고 있는 논리에 어긋나는 단서가 나타나면 묻어버립니다. 자기 머릿속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되면 결론은 결국 영원히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네. 사람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래서 주변인들과 대화를 해야 돼요. 내 머릿속에도 레드팀이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도 레드팀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김종인 씨 옆에 계시겠죠? 그분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아이고. 예. 특히 이제 정치적인 사안을 다루는 정치판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런 레드팀 운영을 잘 못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유리한 사실만 보이는 거예요. 불리한 사실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그건 뭔가 의도가 있는 공격이다라고 간주해버리고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확증 편향에 의한 음모론에 빠지는 건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이게 안 빠지려면 사력을 다해야 되고 비정할 정도로 아주 잔인할 정도로 사람의 말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참 힘들어요. 예. 굉장히 힘들죠. 네. 모든 말을 전부 다 의심해봐야 되고 그냥 뭐 아주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 또 틀려요. 그래도 사실은 예. 까 이것은 극단이지만 결국은 확증 편향 다 비슷한 예, 얘기입니다. 결과죠. 사람의 본성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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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걸 알고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국도 틀립니다. 네. 사람이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빠나 까가 됐다고 해서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사람의 본성이고 그냥 약간 합리적인 태도가 조금만 부족했을 뿐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요. 네. 어쨌든 이 음모론은 이런 식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아주 자주 발생하게 되고 잘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본성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음모론의 특징이 조건 예. 일단은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첫 단계.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사건일수록 음모론이 잘 생긴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슬픈 사건일수록 예. 그런 음모론이 퍼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확증 편향에 기반하기 때문에 확증 편향에 음모론이 기반한다. 발생한다. 결국은 사람의 심리를 자극한다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음모론이 발생하면 음모론이 어떤 단계로 성장해 나가는지 네.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 첫 번째 음모론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조건 첫 단계 명확한 사실이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이 네.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사실이 안 밝혀져요. 이게 1단계입니다. 밤마다 선화공주랑 호동왕자가 논대 마동왕자가 참 마동이가 네. 과연 공주랑만 놀았을까? 예.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게 첫 단계요. 두 번째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의혹이 제기되는 단계는 이건 뭐 확증 편향도 관계없고 무슨 합리적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네. 권장돼야 돼요. 그런데 그 의혹이 발생되면은 책임 있는 대답할 책임이 있는 쪽, 사실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쪽은 합리적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해명을 거부하고 의혹 제기 자체를 억누르고자 한다면 이건 이제 음모론을 키워주기로 작정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책임져야 할 쪽에서 해명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제일 나쁜 겁니다. 청와대한테 이 얘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예. 들려줘도 그건 잘 듣겠습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예. 같기도 하고. 예. 네. 세 번째는 이제 자생적으로 발생했던 산발적인 의혹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의혹이 막 질문 목록이 작성되겠죠. 이것도 이상해, 저것도 이상해,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 저것도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다가 이제 제기되는 의혹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는 해명됐겠죠. 다수는 해명이 안 될 겁니다. 해명 안 된 의혹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고 목록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람의 노력에 첨가가 돼요. 누가 정리를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모인 질문 중에서 네. 부수적인 걸 빼고 핵심적인 걸 몇 개를 빼내서 어떤 맥락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네. 가설이 서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된 걸 거야. 자, 봐봐라. 이것도 이렇지, 저것도 이렇지, 요것도 이렇지. 그러면 이거네. 많이 해보신 솜씨인데 지금. 전문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줄거리가 생기고 맥락이 잡힌 뒤 어떤 줄거리 사이를 채워 넣는 질문들이 다 자리 잡게 되면은 스토리가 잡히면서 네. 작품성이 생깁니다. 2단계는 거의 SF 레벨로 오는 거예요. 네. 사실 2단계에 이르면 책임져야 할 쪽에서 이 음모론의 불길을 끄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작품성을 획득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처음에 논리적으로 그럼요.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언제까지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네. 라는 것도 성실하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안 하니까 음모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어떻게 된 거냐 좀 얘기를 예. 천안함도 말이야. 아, 참. 그 천안함은 네. 이스라엘 같아요. 뜬금없이. 예, 하나 던졌어요. 예. 네, 이스라엘이랍니다. 네. 자, 그 달 착륙 음모론이 나사에 의해서 완벽하게 다 부정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달 착륙 음모론 가설은 아니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다. 저는 그거 완전 SF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 와중에 진짜 제일 이거를 제가 어디선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스탠리 큐브릭 가설. 아, 예. 예. 스페이스 오디세이 감독했었던 예. SF의 거장. 예. 미국이 네. 소련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소련보다 먼저 달 착륙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예산도 많이 썼고 그러니까 달 착륙했다고 거짓말을 치려고 달 착륙한 생중계용 필름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극사실주의 감독 스탠리 큐브릭한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리 큐브릭이 찍어온 필름이라는 거예요. 그 생중계 내용이. 예, 계속 하시죠. 네, 야. 근데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거기서. 예. 그 스탠리 큐브릭은 감독으로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예. 이걸 봐서 전 세계를 뒤지면서 달 착륙하는 장면을 찍을 만한 곳을 이제 로케를 한 거죠. 네. 없어요, 지구상에. 아.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스탠리 큐브릭이 정부로 받은 예산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해서 달에 가서 찍어왔답니다. 아이고. 아, 진짜 웃기네. 예, 결국은 얼굴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예, 스탠리 큐브릭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란 것을 오히려 증거해주는 그런 얘기는. 집착이 강하고 이 극사실주의 감독이라서 달 착륙 장면을 찍으려면 달에 가서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대단한 작품성입니다. 네. 이 정도면 그 개그력에서 다른 음모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죠. 네. 이 음모론이 생명력을 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어지간한 SF보다 훨씬 재밌고 훨씬 훌륭한 작품성을 가지게 돼요. 하긴 케네디가 취임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 당시 사실은 미국이 냉전 시대 그렇죠. 소련과 체제 경쟁에 몰두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소련이 잘 나가니까. 예. 소련이 훨씬 앞섰거든요. 예. 그 최초의 인공위성도 사실은 스푸트니크. 예.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 예. 예. 다 소련이 먼저 했거든요. 심지어는 여성 우주인까지.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대통령이 나서갖고 10년 안에 우리 달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담. 그것도 케네디입니다. 그것도 케네디가 그랬잖아요. JFK. 예. 그 JFK 그 암살 음모론과 달 착륙 음모론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대하 SF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당한 달의 우주인들이 와서 JFK를 죽였다. 와, 엄청나네요. 아니, 순간적으로 떠오른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소설이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생명력을 가진 음모론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나사 입장에서는 달 착륙 음모론은 이제 놔둡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칼럼 같은 데서 봤는데 나사의 직원들이 그거 되게 좋아한대요. 야, 우리가 달에 안 갔대. 뭐 새로운 질문이 또 나왔는데 뭐 이러면서 즐긴답니다. 예. 네. 핵심은 이제 중요한 문제라면 반드시 책임 있는 기관이 해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 제일 좋은 해명은 앞뒤 가리지 말고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오히려 그 국익을 위해서 진실을 숨긴다라는 것은 앞뒤 모순이고 장기적인 국익을 생각한다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최소한 지금의 정권 하에서는 정부에서 뭔 얘기를 해도 안 믿죠. 안 믿어요. 예, 아주 근시안적으로 사실을 계속 숨겨오니까 네. 그러니까 음모론 발생 토양을 정부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사회는 음모론 천지입니다. 모든 게 음모론이에요. 심지어 우리 동네에 개울가에 다리가 하나 놓여도 도대체 이 다리를 누가 놓은 건지에 대한 음모론이 나옵니다. 사실이 안 밝혀지니까. 네. 너무 헛소문이 많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누가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져야 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을 유포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간은 항상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숙주로 삼아서 그럼요. 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음모론이 없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만 우리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또 다 외국도 그럽니다. 뭐 지저스 보세요, 지저스. 네. 뭐 거대한 음모론들이 많죠. 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음모론 역시 SF의 한 장르로 정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하. 예. 저도 이제 음모론을 굉장히 재미로 즐기고 있고. 재미로. 예. 그렇지만 절대 확인되기 전에는 믿지 않습니다. 음모론의 발생수를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네. 사건이 벌어지고 사실이 규명되지 않고 의혹이 제기된다.
2단계까지는 아직 음모론이 아닙니다. 아, 예. 의혹까지는. 이건 의혹입니다. 네네. 의혹은 합리적으로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고, 네. 단순한 의혹 제기일 뿐이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네.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의혹 제기 자체를 억누르는 과정에서 음모론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맥락이 만들어지면서 음모론이 완성되는데, 음모론이 완성됐을 때 뒤늦게 사실이 규명되면은, 음모론은 진짜 생명을 잃어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사실이 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없어지는 음모론도 많습니다. 아까 뭐 코믹하게 얘기했지만 달착륙 음모론도 계속 있고요. 황우석 박사 음모론도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은 황우석 박사가 아직까지 가끔 화제 중심에, 그러니까 화제가 되는 것도 바로 그것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고. 예. 이 양반은 또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자기 스스로가. 예. 확실하게 규명된 음모론은 그거는 진짜 음모론도 아니고 SF거든요. 사실이 아니다. 네. 그럴싸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게 바로 SF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모론이 아직 사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면 음모론이지만 이게 옳건 그르건 사실이 규명된 이후에는 이건 SF라고 불러야 됩니다. 짝퉁 SF는. 그렇죠. 예. SF의 한 하위 장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경우의 음모론을 바보들의 SF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네. 사실이 규정되고 더 이상 음모론의 존재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워낙 재미있어서 계속 아니면 또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믿고 있는 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음모론 사실이 완전히 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방대한 규모로 또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심취하고 있으면서 가장 재미있는 것. 예. 그게 바로 나치에 관련된 음모론들입니다. 그래요? 독일의 나치. 예. 예. 나치는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나치에 관련된 자들 모두 거의 상당수가 잡혀서 처벌받았고 죽었고. 총수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그 하수인들까지도 뭐 남미까지 쫓아가서 잡아다가 전문 재판, 공소시효 없는 재판을 죽을 때까지 하고 있고, 90 먹은 노인을 법정에 세우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나치는 사실상 다 해결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믿질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야. 진짜 이건 나치에 관한 음모론은 어떤 그 컨텐츠 하나의 장르에 해당되는 하나의 컨텐츠가 아니라 이 나치 음모론 자체가 하나의 장르를 형성할 정도로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합니다. 전 새로 처음 듣는 얘기들인데요. 예. 제가 음모론 관련 이제 덕질을 할 때 제일 선호하는 장르가 이 나치 관련 음모론인데 제일 중요한 그 동기는 그거 같아요. 나치의 기술력. 당시 독일은 세계 최강의 그 기술력이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약간의 밀덕 기질이 있었는데요. 특히 군사무기 분야. 그 타이거, 괴니스 타이거, 킹 타이거라고 불렸던 그렇죠. 전차는 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남을 작품이었죠. 예. 생산 대수가 적어서 그렇지. 그것뿐입니까? 그 독일에서 직접 영국을 공격했던 로켓. 네, V 로켓. 예, V 시리즈 로켓들. 예, 그 로켓 과학자들이 그대로 미국으로 가서 아폴로 우주선을 만들어가니까. 되는 겁니다. 예. 폰 브라운 박사. 예. 좀 실패하긴 했지만 사이드로 히틀러가 국민 천하 만들어라. 그게 폭스바겐 원조가 되고. 맞아요. 그리고 뭐 히틀러가 좀 큰 비행 장치 없겠냐, 비행선. 뭐 그 시대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거 말고도 그 나치의 무슨 그 군 기술 연구소에 보면 설계도가 무슨 현대적인 비행 접시 비슷한 것도 다 있다. 맞아요. 이거 실제로 만든 거 아니냐? 그 시제품 비슷하게 모델 만든 거. 그것이 사실은 비행 접시 원조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뭐 탱크에 말씀하셨지만 탱크뿐 아니라 자동차, 장갑차들이라거나 아니면 개인 화기들이라거나 이 밀덕들에게는 이제 그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장비는 거의 레전드로 남아있는 거죠. 그럼요. 사실은 연합군은 쪽수로 밀어붙인 거지. 그렇죠. 예를 들면 M4 셔먼 전차 같은 경우는 한독씩 나오시네요. 예, 독일 전차의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밥이었죠. 밥이었습니다. 나중에 독일 전차가 기름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스들은 100대 이상의 연합군 전차를 파괴했다니까요. 예. 뭐 거기다가 또 더 나아가자면 전차전 해갖고 얘기도 한두 끝도 없죠. 네. 독일이 갖고 있던 기술력은 뭐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어떤 그 독일한테 당해서 점령당했던 국가의 시민들이 봤을 때 얘들은 너무 이상하게 센 겁니다. 너무 대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흔했던 게 제가 많이 봤던 건 저겁니다. 인적 사람 음모론인데 독일이 나치가 잘 나가던 시절에 젊은 아이들을 양성해가지고 각국에 파견을 보내요.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 친구들이 가서 각 나라의 정보기관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KGB, CIA, 뭐 모사드 이런 게 다 그 나치의 후예들이 장악한 정보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확대, 왜곡, 재생산한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히틀러가 살아서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다 헛것이라는 얘기구나.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도 이제 나치에 장악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아, 미국에 장악된 게 아니고요. 예, 그 국정원의 배후에서 미국과 나치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미국의 CIA가 나치에 장악돼가지고 네. 미국 편도 나치다 결국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과학적으로 재밌는 것은 지구 공동설 있죠. 아, 예, 예. 지구 속이 텅 비었다. 그 속에 다른 세계가 있다. 거기서 비행 접시가 나타나는 거다.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나치다. 아, 그 얘기 저도 들은 적 있어요. 그 나치가 지상을 정찰하기 위해서 보내는 비행 장비가 바로 비행 접시로 관측되는 것이다. 예. UFO다. 그 UFO 원형 그 모델 나치 용소 다 있었다. 걔들이 만들어 성공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아, 자, 정리할 때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심지어 예. 이렇게 뭐 지구 속, 지구 표면, 각 강대국, 정보기관, 뭐 금융계 이런 것만 나치가 장악한 게 아니라 나치는 외계로도 진출을 합니다. 달, 심지어 화성까지. 그래서 그 달에 나치가 진출을 했는데 그 달하고 화성에 진출했는데 외계인들이 이미 먼저 있어가지고 네. 나치가 외계인하고 전쟁을 했다. 아주 첨단 무기를 가지고 외계인과 예. 싸워서 지구를 지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야, 그 네오나치들이 주장하는 건가요? 아유, 뭐 정신없습니다. 이 정도면 네. 거의 이제 창작물의 레벨을 가는 건데, 음모론도 예. 아니고. 화려한 내용들이 많죠. 네. 외계인과 전쟁도 치른 그 나치들은 달 뒤편에 비밀기지, 달 뒤편은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관측이 안 되거든요. 그 비밀기지를 만들어 놓은 거기서 제3제국, 나치 독일의 부활을 기대하며 다시 지구로 쳐들어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정복을 위해서. 어휴, 살 떨리네요. 예. 그거를 나사가 네. 달 착륙을 하긴 했는데 가서 그 나치를 발견하고 네. 서로 이제 협의해서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나치가 허용을 했다. 이게 달 착륙 음모설과 또 연계가 되고. 이야, 그렇군요. 파생 상품이네요. 파생 상품이죠. 이런 그 나치에 관련된 음모론들이 작품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아, 예. 다음 시간에 바로 이 나치 음모론을 실사 영화로 아주 잘 만들었어요. 예. 그 구현한 작품을 다루겠습니다. 나치 잔당이 달 뒤편에 기지를 만들고 거기서 헬륨-3라는 자원을 채취하면서 뭐 다양한 첨단 무기들을 만들어서 지구 재정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가 급기야 이들이 다시 지구로 쳐들어온다는 이야기. 네. 아주 호방한 스토리죠.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제목은 다음 시간에 아, 공개하겠습니다. 투비 컨티뉴드. 로니님, 손쌤, 물뚝심송님 잘 듣고 있습니다. 블루맨님, 일본의 극우 네티즌은 우리나라 사람이나 제1교포가 일본 재계의 다수를 차지하고 정치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믿는답니다. 제특회가 대표적인 음모론 신봉자 모임이죠. 이 음모는 사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랑윤성님 오셨고요. 꼴통아이티님, 유언비어에 대한 글을 써주셨습니다. 날고 싶은 토끼님, 엘비스333님, 뚱님의 방송이야말로 명품이죠. 라고 하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바보주 김은주님 오셨고요. 김태호님, 군산 양이아베님 출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